한 잔만 더 하자. 안 돼. 나 집 가야 돼. 왜 그러냐고. 한 잔 더 하는 거 가지고. 이 새끼 왜 이래? 이 기술꾼 다 됐네. 우리 29살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랬어? 몰라. 야, 기억도 안 나, 씨. 술 먹고 죽자! 우리가 몇 회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 유튜브에 올린 게 마지막이라서 찾아봐야 돼가지고 저희가 몇 회인지도 모르고 가장은 면담이라고 해놔가지고 그냥 정하죠? 5회라고 하시죠. 5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겹치든 말든 네, 그러면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자, 저희 안녕하세요. 이게 술 먹고 싶었으니까 짠. 술 먹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술 먹고 죽. 술 먹고 죽자. 괜찮죠? 네, 라이트하고. 너무 라이트하고 괜찮고. 샴팡 같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낭독회 5회를 맞이했죠. 합의한 5회죠. 정확히 5회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달이니까 네. 5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달은 좀 공무원들한테 좀 좋은 달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쉬는 날이 참 노동절 쉬나? 노동절 그래도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날은 쉬는데 어버이날은 안 쉬죠. 대체 공휴일로 주진 않나요? 그게 그 대체 공휴일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고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따로 내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5월달에 모두가 그렇듯이 공무원도 굉장히 박봉이고 저도 박봉이고 전 공무원이 아니지만 돈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5월달에 가정의 달인 만큼 나갈 때가 또 있는 거군요. 그만큼 이제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달이긴 하지만 어떤 요걸로는 좀 고민이 많아진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직접적이야. 직접적인 것보다 사실 한 살 한 해 한 해 더 먹을수록 그게 더 와닿는달까? 20살 때 가정의 달 생각해보면 그런 거를 좀 마음에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그렇죠. 뭐 그날 하루 뺀다? 이 정도인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계속 할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오랜만에 오늘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준비해온 그 시집이 눈으로만 봐도 거의 다섯 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속도감이 있는 것보단 하나하나 감상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 모이고 이 기획하는 것 자체가 낭독회이니만큼 시로 포문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각자 첫 시를 소개해주고 하나씩 낭독해주고 감상을 나누고 그 시를 다음에 이어가는 게 어떤가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뭐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먼저 해주시죠.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미옥 시인님의 문학동네 시인선 187번째 안미옥 시인님 시집에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라는 이제 제목을 가진 시집이고요. 제가 이 시를 몰라요. 이 시집을 모르고 오늘 처음 뵙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시집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는 보지 못했는데
제목을 보고 하나를 골랐고요. 골랐는데 꽤나 길어요. 그래도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골랐고요.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시에 지루함은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꽤나 길어서. 그러면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를 읽을 때 항상 입행구. 예, 경건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만나서 시쓰기 안미호. 이제 내게서 저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심에 만나는 것이 좋아요. 점심은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은 고여있지 않아요. 점심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점심에 만나요. 시를 쓰려고 만나서 시는 안 쓰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시 이야기를 해요. 집에 가서 시를 쓰고 싶어지도록 혼자 쓰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어느 날엔 멍하니 각자 창밖만 보다가 헤어진 적도 있어요. 내가 하는 고민을 내가 대신 하고 있구나.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사실 나는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 관해서요. 우리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자고 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 대신 어떤 말로 써야 할까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를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전단지처럼 시를 뽑아 자동차 유리창에도 끼워두고 지하철역 앞에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 얼굴로 시를 받아서 가방에 넣거나 길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루는 물레동을 지나가는데 철공소 옆에 벽보처럼 붙은 친구의 시를 보기도 했어요. 시는 어디에든 갈 수 있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있지요? 음악 축제에 가서 춤을 추며 나눠주기도 했어요. 어디까지가 춤이고 어디까지가 나눠주는 일인지 모르게요. 춤을 추다가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게요. 겨울에 우리는 각자의 시가 적힌 기다란 현수막을 들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준비해온 가위를 꺼내세요. 그리고 이제 시를 잘라서 가져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골목에 길게 늘어서서 가위를 들고 시를 잘랐습니다. 그 시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의 방 안에, 천장에, 서랍 속에 들어있겠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볼일을 볼 때마다 저절로 시를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며 두고 왔어요. 다른 누군가가 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버려진 것을 보고도 버려진 것인지 몰라요. 누군가 두고 갔다고 생각해요. 비참과 희망은 왜 같은 얼굴로 하고 있을까요? 시 이야기만 했는데 생활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식물의 웃자란 줄기를 보며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점심에 보면 다 달라 보여요. 점심에 만나요. 환해져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렇게 명랑할 수가 있네. 이 꽤나 좀 긴 시였고
제목이 좋아서 고르게 되었는데 훑어보자마자 이거는 감상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레동에 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연이 있죠. 네, 인연이 꽤나 있는데 물레동이라는 그 글자가 참 웃긴 게 이 시 안에서 바로 먼저 들어왔어요. 보시면 딱 하다가 이게 딱 들어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물레동이라는 걸 보자마자 내적 친밀감이 상승했고, 그래서 이 시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우, 어쩜 이분들 물레동의 신흥상회에서 그쵸. 막걸리 한 잔에서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지나칠 수 없죠. 그거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네. 뭐 감상을 나누기에는 제가 처음 읽었기 때문에 크게 뭐 곱씹고 하기엔 좀 사실 시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당장에 드는 것은 되게 이타적인 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시들을 보면은 작가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삶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확장시켜서 시를 썼는데, 이건 애초에 이타적인 시를 썼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선물을 주고받은 것들, 뭐 방 안에 두고 왔다는 걸 직접적으로 드러냈던 것들이 더 그 감상의 그 확장보다 좁혀주면서 그걸 더 잘 느껴봐라, 거기서 충분히 느껴봐라 라는 것들이 있고, 참 공중 화장실 어디 가면은 명언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휴게소에 많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고 읽어도 큰 감상이 없는 건데, 누군가가 남기고 갔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들어갈 월세집에 화장실 벽 앞에, 화장실 문 앞에 그 작가의 시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땐 참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두고 간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일까? 라는 감상이 젖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밝고 이렇게 뭔가 통통 튀는 듯한, 굉장히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하는 듯한 그런 시어들과 진행 속에서 내가 진짜 많은 것을 읽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점심,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점심은 견디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저는 저에게 점심은 어느새 견뎌야 하는 것이 됐고, 왜냐면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이게 지옥 같거든요. 저한테는 아침이 지옥 같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또 점심을 먹으려면 그 시청 부근에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 그 음식점들 사이에서 혼자 먹을 때를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내 돈이 나가니까 난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점심은 견뎌야 되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자주 얹혀요. 그 앉아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점심이 좀 어느 순간 고통스러운.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점심 때 친애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요리를 해서 같이 토요일 같은 때 이렇게 낮술도 하면서 그럴 때 보면 이 시에서 표현하는 게 딱 와닿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오늘 하루의 중턱? 혹은 중턱도 아는 건데, 그런 희망의 점심을 즐기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저에게는 너무 생계형 중심이 됐다. 그리고 이게 뭐 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를 생각할 때 제가 떠올린 거는, 시청 앞에 점심시간에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많이 뿌리세요. 저는 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면 이걸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이분들이 퇴근을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또 환경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 쪽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거든요. 이거 받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 받으면 뭐합니까? 깍지 접어서 버리게 돼요. 그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저는 시청 근처에서 헬스장을 다닐 일도 없고 필라테스를 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이게 시를 써서 나눠준다는 마음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데. 근데 그 전단지를 생각하고 그런 생업의 고단함을 떠올린다는 게 되게 정말 많은 곳을 잃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유정의 감상에 조금 더 덧붙여 감상보단 술이 먼저기 때문에 한 모금 하고 덧붙여 이야기하면 이거를 읽고 든 생각은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민들레 동인 낭독회를 정말 적극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아날로그한 홍보 방식을 채택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넷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홍보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욕망이 들어가는 느낌이 꽤 커 보일 것 같아요. 민들레 동인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 라기보단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잡은 약간의 시를 제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덕수에서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전 덕수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하면 한 분이라도 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거는 이 시를 읽고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유정의 그 감상과 그 시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점심시간은 견뎌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에 이제 얘기를 하면, 맞아요. 유정이 이제 시청에서 일을 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죠. 그 과정부터 알게 되었고, 유정이 먹는 거에 대해 큰 즐거움이 없는 걸 이미 저는 친구로서 알아요. 그런 사람이 점심을 또 혼자 먹는 거는 정말 견디는 것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들은 게 유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점심에 좀 다이나믹한 이벤트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내가 시청 가서 점심 약속을 한번 잡아볼까? 라는 발칙하고 통통 튀는 생각을 좀 들어서 괜찮겠다? 들릴 일 있으면 들리시죠. 아니죠. 그게 이제 현대인의 약속 같은 건데 저는 또 말하면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5월달부터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몇 명이 이렇게 점심시간에 와서 저희 점심시간 이제 1시간 반인데 그렇게 해서 뭐 밥 먹고 빠르게 차 마시고 약간의 산책 가능한 시간인데, 그런 나를 보러 와준 친구를 뒤로 하고 내가 갈 때 그 쓸쓸함이, 미안함이 좀 큽니다. 아쉬움이 너무 커요. 저녁이 좋다 나는. 점심에 오는 거 너무 귀한데 그 달콤한 만큼 쓸쓸함이 일하기 싫어지더군요. 특히 요즘 같은 봄 날씨에 덕수궁 돌담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덕수궁 돌담길에서 이제 친구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보내는데 이거 좀 못할 짓이다 싶었어요. 얘기가 끝났으면 제가 이제 얘기하자면, 그 마음도 경험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마음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 마음도 물론 쓸쓸하고 하지만 먹을 때만큼 즐겁지 않겠습니까? 정말 즐겁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유정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잃어가고 있다는 게 많았잖아요. 잃어가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마저 그거를 쓸쓸함 때문에 점심보단 저녁을 택하는 거는 점심의 그 즐거움과 쓸쓸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곧 해보자는 뜻보단 일단 1회 시도해보자 는 어떻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오로지 나를 보기 위해서, 왜냐면 도민이시잖아요. 근데 서울 가면 서울 시민이죠. 근데 이제 그건 그런데 이제 나올 일이 있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짠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반박을 좀 깊게 반기를 들고 깃발을 들고 얘기를 하자면, 들러서 만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너무 많아요. 근데 자네만을 위해서 만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만나는 일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나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부담되는 것만큼 고마움을 더 크게 느끼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한 사람과의 약속이 저는 더 가져가 보고 싶은 올해의 큰 키워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들리면서 일정이 만약에 홍대 7시 몇 분에 있다 그러면 낮에 홍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꼭 만날 필요는 없지만 또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이 겸사겸사 홍대 간 김에 낮에 커피 한잔하고 일정 보고 오후 일정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약속을 잡는 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좀 드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효율을 따지고 살잖아요. 그런 뜻으로 적극 공격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한 선물이고, 근데 또 이게 점심시간에 오시면 먹을 데가 이렇게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그거죠. 초긍정회로를 돌리면 먹을 때는 있다. 뭐 결국 먹습니다. 그렇죠. 결국 뭐 찾다 먹는데, 그걸 둘이면은 박대하진 않겠죠. 음식점. 그렇죠. 또 저희가 이제 큰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에너지. 그래서 사장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면 대박 타죠. 박 타죠. 제 그거 생각나네. 네. 우리 929 녹음하고 하얀 집 가서 까칠하던 아주머니, 자네가 언변으로 그냥 웃게 만들었던. 뭐 아주머니들은 뭐 제가 또 대단한 대단한 그 능력을 보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길어졌는데 이제 자네 시를 한번 추천해 주시고, 이 시 유정이 꺼내온 게 3권이나 돼요. 이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 줄 게 어떤 걸까요?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자, 이쯤에서 한번 끊고 가시죠.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헌책방에서 샀습니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 네. 박영택 씨의. 이 책은 이제 박영택이라는 분이 이렇게 숨어 사는 예술가들을 찾아서 인터뷰한 그걸 엮은 책입니다. 그 중에 감명 깊게 받은 구절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헌책방은 이제 누군가 쓴 글씨들이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네.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런 연필로 쓴 어떤 그 누군가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술가로 산다는 것의 책에 이런 간지에 연필로 누군가 이렇게 썼습니다. 잘 닦인 아스팔트를 두고 가시밭길을 선택하신 당신을 떠올리며 책을 고르고 동보서적 계단을 내려오면서 되뇌는 말, 예술가로 산다는 것에 황홀함이여. 10월 18일 저물 무렵에 정우려 드림. 울림이 있네요. 네,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울림을 많이 받았고요. 주시죠, 여기다. 예, 요거는 이제
어우 씨, 이거는 읽을 때마다 정말 굉장히 울림이 크고 이분은 비록 예술을 하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황홀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일단 그 연필로 썼을 때 단어 선택이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단어 선택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황홀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황홀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 그걸 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죠. 사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 독립서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독립서점을 또 알아주는 친구가 있는 느낌이에요. 뭐랄까 예술가들이 워낙 많죠. 지금 시대에 정말 많죠. 그럼에도 밥그릇과 이해관계와 어떤 SNS 홍보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한쪽으로 좀 소비되고 산업적으로 보이는 느낌 경향이 있는데 황홀하다는 느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외에 더 깊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충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그걸 황홀하다고 표현해 주시고 깊이 공감해 주시는 게 엄청난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정기 시인님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나? 마정기 시인님을 얘기했으니까 맨 첫에 있는 것부터 하죠. 예, 그럴까요? 사실 이 시집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산 시집인데 우리는 서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라는 마정기 시인 시집인데 이 안에 있는 시집보다도 저는 이 안에 있는 시집도 너무 좋지만 이 뒤에 있는 글귀가 저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작가의 말에 이 글을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4월 중순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한 통계 논문을 발췌하여 게재했다. 그 결론은 두 개의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500권 이상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집의 자녀들은 10여 권의 책밖에 없는 집의 자녀들보다 지능지수가 더 높고 사회생활에 적응도 빨라서 잘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진다. 둘째, 책도 책 나름이다. 셰익스피어나 기타 고전을 가지고 있는 집이 특히 자녀의 성공률이 높다. 시집이 500권의 장서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 그 자녀의 성공률은 교양서적을 가지지 못한 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하다. 그런 집의 자녀는 방랑자나 몽상가가 되기 쉽고 현실 적응력과 경쟁력이 떨어져 사회생활에 부적합하게 되기 쉽다. 이 기사의 제목은 시를 읽지 말라였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실용주의에만 맹종하는 미국에서 왜 이런 공연한 수고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몇 마디의 변명을 나름대로 붙여보고 싶었다. 그렇다, 내 시를 읽어준 친구들아. 나는 아직도 작고 아름다운 것에 애태우고 좋은 시에 온 마음을 주는 자를 으뜸가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멍청이다.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는 자, 함부로 총 쏴 사람을 죽이는 자,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꽃과 나비에 대한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겠는가? 노을이 아름다워 목적지 없는 여행에 나서겠는가? 시인이 모든 사람의 위에 선다는 말이 아니다. 시가 위에 선다는 말도 아니다. 나는 단지 자주 시를 읽어 넋놓고 꿈꾸는 자가 되어 자연과 인연을 노래하며 즐기는 고결한 영혼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태껏 성심을 다해 시를 써왔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세상적 성공과 능률만 계산하는 인간으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겨우 한 번 사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꿈꾸는 자만이 자아를 온전히 갖는다. 자신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를 읽는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와. 마종기 씨는 정말 우리 문단에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하고 있어요. 39년생이신데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 활동을 39년생이면 저희 할아버지랑 동갑이고요. 너무 그 말을 못 잊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소개해줘서 고맙고 2024년 4월 23일 저녁에 이걸 들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너무 이 시집을 꼭 읽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게 해준 큰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어떤 따뜻한 일침이 어딨나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솔직히 좀 슬프면서도 기뻤어요. 그렇죠. 왜냐면 공감되는 거에 슬프고 공감되는 거에 기쁜 건데 제가 시를 알게 되면서 사실 저의 이런 감상을 느끼게 해준 그 원수는 자네입니다. 저는 자넨 죄인이야. 왜냐면은 전도엔 책임이 따르죠. 그 실용주의로 가는 나를 끄집고 내려와서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런 감정이 있어 라고 알게 해준 사람이 자네 같아요. 어쨌든 첫 시를 쓰게끔 해줬던 게 자네였으니까 그 이후로 줄곧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좋았던 게 작은 거, 작고 소중한 거에 표현하고 애틋함을 느끼는 게 가끔은 슬퍼요. 왜냐면 너무 내가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솔직히 마정기 시인님의 시대도 빨랐겠지만 지금 시대는 사실 걷잡을 수 없이 빠른 것 같아요. 뭐 시대를 어떻게 누가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겠죠. 사람들, 내 지인들에게는.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안 된다라는 그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딱 듣자마자 너무 슬펐지만, 그럼에도 선배 시인님이 이런 걸 먼저 알고 후배 예술가들한테, 아니면 꼭 후배 사람들에게 이런 걸 괜찮아, 응? 라는 얘기 때문에 좀 기뻤습니다. 네. 나도 평생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하나의 금자탑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그런 글입니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뭘까? 그럼 제가 쭉 한번 하고 넘어가실까요? 예, 그럼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빠르게 진행해 보면 빠른 이제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마종기 시집의 새들의 꿈에서는 나무 냄새가 난다 시집입니다. 시집 제목이 미쳤네.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 춘천 가는 길이라는 그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춘천 가는 길 마종기 1. 날씨 때문에 호남 쪽 여행을 취소하고 친구 넷 하룻밤 아무데나 가자며 떠난 늦은 오후에 춘천 가는 길. 이 낮은 산이 저 낮은 산으로 이어지고 산과 산 사이를 다듬어 채우는 비 안개. 산 밑을 따라가는 강줄기 사이에서 구질스러운 풋정만 신음소리를 내는구나. 옛날인가
아버지의 산소도 지나온 지 오래고 경춘선 정도의 기차가 동행의 기적을 울리네. 내 친구 의사 짐에게는 흥겹게 캠프 케이지로 가는 길. 오래 구겨진 몸으로 춘천 가는 길. 2. 안녕하세요 당신. 몇 장의 바람이 우리를 지나간 뒤에도 상수리 나무는 깊이 잠들어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우리도 그렇게 태평한 하룻밤을 가지고 싶네요. 돌아다 보면 지나온 길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몸 저리는 아픔이겠지만 낯선 풍경 속에서 아직도 서성거리는 안녕하세요 당신. 그 어디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에서 귀를 세우고 우리들의 앞길을 엿듣고 있는 같은 하늘 아래 근심에 쌓인 당신. 당신의 탄식이 문득 우리를 불 밝혀주네요.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네. 굉장히 어떤 좀 짜증납니다. 왜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뺏고 싶어요. 정말 탁월한 표현 아닙니까 이거 정말? 사실 감상을 나누기엔 조금 깊은 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일상시들이 많고 일상시에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시들이 좀 제가 즐겨 듣는 시라면 이건 조금 더 생각하게 됐는데도 참 좋다? 라는 감상을 좀 받았어요. 특히 천년, 1번과 2번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제목은 하나로 묶였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시를 해석하는데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대체 마종기 시인님은 춘천 가는 길에 이심상의 어떤 중간 지점이 그러니까 관통하는 지점이 뭐였길래 춘천 가는 길로 적었지? 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묶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왔고 어떤 걸 의도했지? 라는 이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좀 친구들과의 여행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혼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길 때가 덜어 있는데 이제 근데 이 시의 화자가 이제 내 친구 의사 짐이라고 하니까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은 이제 막 흥겹게 막 캠프파이어 가는 거 캠프 케이지 가는 거지만 나한테는 아버지 산소도 지나온 지 오래고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차창을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차창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상상도 해보고. 왜냐면 이 짐은 모르지만 나한테는 생각이 드는 곳이고 저도 이번에 교토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가족과 함께 가서 기차를 좀 한 시간 이상 타는 일이 있었는데 9년 전에 친구들과 와서 같이 탔던 기차인데 그 풍경이 너무 낯선 거예요. 뭐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한데 열차를 타는 과정도 내리는 것도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9년 전에 친구들과 분명히 이 기차를 탔는데 이 역에서 그러면서 뭐 부모님 말씀하시고 동생과 이야기 뭐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전 차창을 보면서 변한 건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심상이지 않을까 이 화자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과 2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같아요. 그 지점에서 들으니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통 쓰는 시는 하나의 심상이 나오고 하나로 기결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심상으로 보통 장소나 그런 거였죠.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그걸 개별적이지만 관통하는 시를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저는 너무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종기 시인의 이 시는 이제 마종기 시인의 시집은 아니고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라는 문학가 지성사가 이제 이렇게 500, 뭐 400, 300, 600 이렇게 100회 때마다 역금 시집을 기획 시집을 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시인데요. 마종기의 우화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우화. 제가 뭐 이렇게 TMI를 하나 하자면 네. 제가 입시 볼 때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종기 시인을 좋아한다고 거기다 썼는데 한 교수님이 이제 마종기 시인을 좋아하나? 와. 그래서 어떤 시를 좋아하나? 그래서 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른 시들도 다 좋아하는 게 많은데 이 우화의 강 하나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제 첫인상, 마종기 시인의 첫인상은 이 우화의 강입니다. 예. 우화의 강 정신 명칭은 우화의 강 1입니다. 예. 우화의 강 1.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미쳤다 진짜. 정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종기 시인 전도했네 내가. 자네 죄인이야 진짜. 자네 1년 형량 더 가야 돼. 탈출할 생각하지 마시고 모범수로 나오면 되니까. 사실 제가 지금 시점에 굉장히 더 와닿는 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와닿는 시고, 제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서 강물을 섞인다는 그 표현이, 강물을 섞이는 게 한 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강물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걸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고 가는 건 사실 자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연은 감정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표현만 하는. 그럼에도 원활하게 잘 하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해도 있고 사건들도 계속 생기고 개인의 사건들도 생기고. 그럼에도 강물을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생겼고,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게 필요했던 시 같아서 너무 더 크게 와닿았고, 자네가 오늘 얘기해준 시 첫 번째도 시가 아닌 그 뒤에 글에서 시인의 말이지. 네, 시인의 말에서 놀랐지만 이 셋 중에는 이게 저한테 정말 와닿고 너무 행복한 게 배운 시다? 인생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저한테 지금 시기에 너무 필요한 시였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고 너무 기쁜 일입니다. 싱싱한 강물이 되십시오. 정말 싱싱한 강물이 되고 싶고, 강물은 또 잔잔하지 않습니까? 그 잔잔함의 편안함은 거친 파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노련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쯤에서 담배 피고 갈까요? 그럼 뭐 자네처럼 시는 아니고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라는 책이고, 이것 또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김한기 화가와 김향안 선생님이 둘이 부부거든요. 그걸 이제 정현주라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책을 내주셨고, 김한기 작가가 돌아가면서 아내 향아님이 향아야 보고 있는 향아님이 적은 한 말이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네. 남편은 아무리 늦어도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저녁상을 원했고, 상 앞에 앉아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아마도 더 절실했던 것은 밥보다 대화였는지 모른다. 수아에게 향하는 시대가 만든 울분을 나누고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버릴 수 없는 희망을 나누며 내일을 같이 그려가는 사람이었다. 향하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잘 들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자신의 글에 이렇게 적었다. 그 목소리가 뚝 그쳐버리니까 이렇게 조용하다.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고요가 찾아왔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누던 한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입니다. 야, 정말 너무 부럽고 사랑스럽네요. 그리고 정말 슬픔이 느껴지고. 이거는 조금 덧붙이면, 이 책을 선물해 주신 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는 부부에 대한 얘기였지만, 우리는 사실 누구 지인이 되는 순간 그 지인이 죽는다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으로. 그런 걸 따졌을 땐 정말 슬픈 거죠. 너무 지금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제 원수이자 제 현재 죄인인 자네에게도 해당하는 거죠. 참 슬퍼요. 자네가 만약에 어떤 사건으로, 아니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떴을 때 이걸 못 나눈다고 생각했을 땐 사실 정말 눈물이 많이 날 것 같고,
자네 같은 친구를 다시 얻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 시점이 됐을 땐 이미 저도 저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자네 같은 친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건 연인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대인 것 같다. 고백의 시점이군요. 남자가 지금을 위해서. 사실 이거 얘기하고 이거 마시면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을 위해서. 그렇죠. 네, 지금의 소중함을 위해서. 이 짠소리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사실 저 이 짠소리 들은 것도 한 달 됐어요. 그렇죠. 이어서 이제 시를 2편 정도 연속을 할 거고, 한 편은 이제 시인 황지우 시인님의 시를 읽어드릴 거고, 한 편은 제가 이 낭독회를 찍기 전에 5분 정도의 급속 시를 적어봤는데 퇴고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냥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황지우 시인님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유명한 시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는 이제 시고, 너무 유명하죠? 유명한 데는 저는 이 시를 고등학교 때 언어영역에서 처음 봤습니다. 황지우 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에 관심을 갖게 한 정말 작지 않은 일조를 한 분이시죠. 죄인이군요. 네. 몽상가나 방랑가나 되게 원수네요. 그런 분입니다. 이 기다려본 사람은 알죠. 그렇죠. 우리 또 기다리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저희가.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아까 8월의 크리스마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시문아 예. 분이 이제 술 마시자고 하고 이제 밤에 그런데 안 왔잖아요. 한석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새벽 2시. 너무 가는데? 난 자정 생각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또 더 나아가려고. 아무튼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사실 자정 넘으면 2시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전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자정이라고 했는데 새벽 2시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백수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거 입장 차이죠. 아 그래도 자는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게 하루에 러닝 타임은 또 비슷한데 그것도 이렇게 또 차이를 보냈으면 제가 좀 민망한데요. 아무튼 기다리는 거 잘할 수 있는 우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정말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핵심인 게 애가 타는 마음은 일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일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저희 작은 엄마가 지금의 남편, 저희 작은 아빠죠. 만났을 때 삐삐로 약속을 잡았고 전화로 당일 도착했는데 못 찾아서 그대로 집에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궁금했대요. 왜 안 나왔는지 작은 엄마가 왜 안 나왔는지. 근데 그 왜 안 나왔는지를 물을 게 다음 만남에서 물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다음 만남에서 물었던 거지. 근데 같은 장소 와 있던데 다른 곳에 있었던 거야. 지금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카톡이면 어디야? 뭐 나 지금 보이던데 좀 말해봐. 저 어디 GS25 앞에. 근데 얘 타는 마음은 지금 시점에 진짜 갖기 어려운 거다. 저는 그걸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우리는 그나마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서. 아 근데 저는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애타는 마음이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안 될 걸 자꾸 기다리면 이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수렁에 빠져요. 애타는 그게 오지 않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면 이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좀 정도껏 해야 된다. 그런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초긍정회로를 항상 잘 돌리다 보니까 자네 말 따라 고통스러운 거를 알겠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감정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고통보단 큰 가치가 더 있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고통은 고통인 건 확실해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이 다음날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이 감정과 이 심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과거에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술 좀 주시죠. 정말 저 많이 했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 제 눈치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네 아무튼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네, 뭐 사실 완전히 공감하고 저도 정말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항상 기다리는 입장이었어요. 몇 번은 빼고. 근데 그런 게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데서 어디서 힘을 받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과. 근데 이게 비교가 뭐 내가 내 과실을 드러내기 위한 비교라기보다는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때 내가 그래도 괜찮구나 라고 느껴요. 그 고통이랑은 별개로. 네, 여기까지 이제 전해드리면서 동감합니다. 네, 여기 와서 사실 시 낭독회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추천 시보다는 제 시를 이렇게 많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떠오르지 않았고 굉장히 쓰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 낭독 자네가 이제 카메라를 세팅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투두둑 적게 돼가지고 5분, 진짜 5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5분 이내에 걸린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물 한번 먹고. 왼쪽 5개와 오른쪽 5개. 흐헉, 헉, 흐헉, 헉, 카악, 퇴. 흐헉, 헉, 흐헉, 헉. 달리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는데 어쩌죠? 삼패삼거리 다리 아래. 산소 마스크도 없는데 어쩌죠? 자동 제세동기는 있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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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떨려서 기쁜 거 알아요. 좋을수록 불안한 건 아나요? 아는 분은 손 번쩍 들어 제 등을 힘껏 쳐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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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냥 구해주지 마요. 숨이 차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리 아래 신호등은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닌 당신과 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거 마지막에 네. 정말 이 사람 이 화자가 네. 정말 이렇게 뭔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단순 운동이든 뭐 감정적인 동요든 굉장히 격정에 있는데 이 이유를 몰랐었는데 마지막에 딱 던져버리네요. 네.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모르겠는데 당신과 나의 지금 상황 그만큼 정말 가슴 졸이면서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숨이 가쁜 그렇다고 해서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불안 누군가 좀 아서왕의 칼처럼 명쾌하게 한번 내려쳐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상 너무 감사하고 텔고가 좀 필요한 시죠.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근데 자네가 말한 것처럼 맞고 우는 거 아니죠? 우는 건 아니고 조금 더 TMI를 얘기하자면 예. 왼쪽 5개와 오른쪽 5개는 상대방의 손가락 5개와 내 손가락 5개가 잡았을 땐 보통 그렇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오른손이 한쪽은 왼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왼쪽 5개, 오른쪽 5개가 잡았을 때 심상을 접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손 잡았을 때 달리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 마스크랑 자동 제세동기는 한강다리 아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도 사실 너무 떨려서 그게 필요 없었던 거죠. 사실 필요한 게 아니라 물어본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도 못 견디면 그냥 관둬야죠. 그러면서도 손을 잡는 순간 너무 떨려서 기뻤고 좋을수록 불안해졌어요. 왜냐면 여러 경험상 손을 잡은 경험은 있지만 그 손을 못 잡을 경험도 그러니까 손이 잡은 경험과
똑같이 비례하는 거죠. 왜냐면 음. 누군가의 연인이 되면 손을 잡잖아요. 헤어지면 손을 놓게 되죠. 그러니까 손을 잡은 게 1이라면 손을 놓게 되는 게 1이 되는 거죠. 그 비례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여태까지 연애를 만약에 6번 했다 하면 손을 잡은 게 6번이고 손을 놓게 된 게 6번인 거죠. 그래서 불안했던 거죠. 왜냐면 경험상 손을 잡게 되면 놓았던 경험이 같이 따라오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첫 손을 잡은 순간 불안이 따라왔어요. 그만큼 기뻤지만. 그래서 이걸 정신 차려주게 누군가는 이 제 등을 힘껏 내려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 웃으면서 사실 구해주지 말라 이걸 즐기고 싶고, 그렇죠.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이 신호등은 이제 신호등 앞에 나타났었고, 저희 동네에 자정이 되면 신호등은 꺼져요. 주황불. 검은색. 아예 꺼지나요? 꺼져요. 검은색이 있을 때 비춰지는 게 뭐일까요? 그 신호등을 기다리는 저와 당신인 거죠. 그 모습이 신호등 프레임 안에 들어갔을 때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닌 당신과 나와 신호등을 건너기 직전의 그 심상이 앞으로 우리 한번 걸어볼까? 라는 시작점이 있어서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그 순간이 아니면 못 적을 시인 것 같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뭐랄까, 너무 소중한 순간인 것 같고, 그쵸. 건너볼까 하는 거. 그쵸.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이제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 가야겠는데 이게 너무 정말 누군가 눈을 다 가리고 아니면 내 눈에 다 화살 이렇게 막 꽂아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인데, 건너야 할 길은 돌다리뿐이네. 어디가 미끄러질 수 있는 지점이고 어디가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는 채 눈 감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막막한 그 경험도 있고 해서, 근데 그보단 좀 더 일상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립네요. 그 떨림. 시작점에 시작점에서 느꼈던 시이죠. 시작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인연은 시작과 끝을 계속 경험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충분히 경험받고 그 경험이 너무 두렵고 설레는 걸 알지만 기꺼이 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것만 뿐만 아니라 건너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의지로 건너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타의적인 의지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고가 아니라 검은색일 때 정말 우리 둘이 한번 가보자 라는 자유의지가 저는 더 큰 것 같아서 그거 정말 시작점에 도달한 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판타지 영화를 은근히 좋아하는데 특히 반지장 같은 경우는 아라곤, 프로도, 간달프 다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좌절과 두려움의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아라곤 같은 경우는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간달프는 지그시 눈을 감고 들어가고, 프로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뭐지? 반문하면서 들어가죠.
결국 인간의 문을 여는 것은 인생의 순간마다의 챕터를 문을 여는 것은 그 용기가 아닌가. 그게 뭐 목숨을 거는 사안이 우리 뭐 이제 현대사에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쵸.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에 혹은 앞으로는 더 할 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여는 것은 그건 사활을 걸 만큼 두려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검은 불일지라도 나가겠다 하는 거는 아라곤이 죽음의 골짜기로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 시가 5분 만에 나왔지만 퇴고가 필요해도 어쨌든 한 프레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올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완결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이미 그런 느낌이 들고 감정이 오기 때문에 네. 너무 퇴고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전에 아까 감사히 잘 못 나왔는데 그 김한기 선생님.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인연이 있을까?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미술가들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말이 없어도 뭐 이렇게 평소에 말이 없어도 굉장히 친한 사람들하고는 수다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김한기 선생님도 바깥으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내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굉장히 그 조용하다는 표현으로 그 어떤 존재 상실과 그 많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많은 감정을 드러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사실 지난 연인들이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 사람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아량의 박수를 찬사를 보내고 싶고 김한기 선생님 진짜 복 받으셨다. 정말로. 예. 정말 제가 작년인가요?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가 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뭐 호퍼 그림은 워낙 뭐 미술 서적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그런 현대미술의 하늘을 그은 미국의 작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뭐 작품의 뭐 대단함, 아우라 뭐 이런 거 많이 느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거였어요. 호퍼의 아내도 화가였더군요. 근데 호퍼의 아내는 자신이 유명한 화가가 되기보다 남편이 내 창작을 위해서 더 헌신했던 것을 보고 이게 아내가 없었으면 호퍼 없었네.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만약에 또 제가 뭐 예술가 아내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내의 예술을 위해서 내가 예술을 접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말 그 조명이 좀 이제는 한 예술가뿐만 아니라 한 예술가를 있게 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조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그건 진짜 맞아요. 사실 한 예술가가 조명받기에는 그 밑에 조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연이라고 하기도 뭐하지, 주연이죠 사실. 근데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적극 두 손들어 외칩니다. 아니 심지어 막 가수들 같은 경우, 그렇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팬들이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뭐 그런 방송, 연예, 뭐 어떤 그 배우나 가수나 이런 방송 매체 전격적으로 등장하는 분들은 그런 말할 기회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적어도. 근데 저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힘만으로 올라간 사람 없다. 누구나 도움을 받는다. 도움 없이 크는 사람은 없다. 없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여자, 내 인생의 동반자, 애인, 뭐 시기마다의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결혼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걸 텐데, 그때마다 나를 채워준 그 사람들의 몫은 굉장히 크다. 그걸 잊지 말아야겠다.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터칭하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시죠. 네, 유정의 이제 자작시를 이제 들으며 시 낭독은 마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제가 올해도 시집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퇴고가 잘 되진 않은 상태인데, 네. 대전 출장. 기차는 금방 수도권을 벗어난다. 외국인 두 남자는 떠들고 앞자리 여자는 웹툰을 보고 옆자리 정장 입은 남자는 드라마를 본다. 아래로 향하는 눈 덮인 풍경. 산들은 벌거벗고 냇물도 얼었네. 잠을 부추기는 피로여. 알 수 없는 내 사랑이여. 네, 이렇게 마지막이 좀 세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그렇죠. 이게 이 행마다 연결고리가 좀 약하긴 한데, 제가 느낀 심상 솔직한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출장을 가면서 느낀 거. 이 주위 상황을 한번 돌아다보고 그냥 내 마음에 비치는 거는, 대전은 이제 서울에서 아래니까 향하면서 보는 눈 덮인 풍경, 산들은 이제 겨울이니까 벌거벗고 냇물도 얼어붙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제 굉장히 감정이 적긴 하겠지만 피로에 이제 잠이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내 사랑인 거죠. 그런 피로와 주변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관찰, 피로, 보이는 풍경, 그 속에서 저는 제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썼습니다. 사실 아직 이렇게 다듬을 게 많은 시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마종기 시인의 음. 춘천 가는 길과 그렇죠. 이음새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이미지가 충분하고 사실 마지막 연이라고 해야 되죠? 네. 마지막 행이라고 해야 되나? 행이겠죠? 아, 그거 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음. 갑자기 생각하니까. 행간에 따라 저도 정확히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마지막 그 문장이 너무 세서 앞선 빌드업에서 퇴고를 조금 한다면 굉장히 큰 지점이지 않을까? 사실 마지막 문장이 너무 세서 알 수 없는 내 사랑이. 네. 그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저는 그거 응원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왜냐면 사랑은 제 어깨에 뚝 떨어지는 비둘기 똥 같은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정말.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시간대에 다가오고 알 수 없는 시간대에 다가오고 서울을 나가는 사람이면 알 거예요.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비둘기의 똥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비둘기의 그 똥에 맞는다는 건 굉장히 큰 엄청난 확률을 뚫고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참 저는 오만한다고 생각을 판단되는 게 젊었을 때, 이 30대 때 정년기 때 연애에 초점에 맞춰서 보면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인생은 길고 사랑이라는 건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또래가 간과하고 지나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 또래의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또래가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내 시점이 사랑해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점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희망은 놓지 않고, 그렇다고 희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게 아니라 진짜 우연찮게 자네에게 다가올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넨 그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저는 옆에서 그렇게 놓지 않을 겁니다. 희망을 제가 놓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럼요. 뭐 꿈을 꿔야죠. 꿈은, 희망은, 그것도 반지장 얘기하는데 희망은 믿는 자의 편입니다. 또한 호빗에서 얘기하죠. 킬리안드가 아, 사랑이 이런 거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아프죠? 그럴 땐 뭐 해야 되냐면 짠입니다. 한 잔 술로 털어버려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어느새 고향 생각에 눈물이 글썽 나도 늙었나 눈물이 웬 말인가. 이거 클로징이었나요? 클로징이었나요?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웨이브. 그래도 클로징의 인사는 한번 드려볼까요? 짠과 네, 동시에 제 오늘의 그때 감상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의 5회째 되는 그 감상을, 시작은 제가 포문을 열었으니까 감상은 자네가 첫 닫으면서 이제 제가 마무리 닫으면서 하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정말 어떤
이전 그 어떤 그 낭독회는 어떤 좀 들뜬 분위기였다면 이번 낭독회는 굉장히 어떤 풍성하고 진중한 어떤 뭔가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첫 시작은 장난으로 시작했거든요. 술 마시다가 야 그냥 한번 찍어보자. 별짓 다 했죠. 우리 오프닝에서도 뭐 그렇죠. 술 먹고 죽자니. 그렇죠. 1회부터 돌아보자면 사람들의 추천, 그러니까 시인들의 추천시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각자 시를 한 꼭지씩 넣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컨텐츠적으로 발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상의 발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어쩌면 시인들의 추천시로 컨텐츠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만으로도 충분한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날이 오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오랜만이죠. 이 컨텐츠를 찍는 게 그래서 너무 저한테 뜻깊었고 앞으로 또 이 낭독회가 줄곧 연이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짠하고 마무리하고 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걸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엎드려 절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들어가고 싶은 게 굉장히 그 면도를 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지셨어요. 이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면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저보다 사실 형이에요. 형인데 형 같지가 않네. 왜냐면 내가 빠른 년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축하합니다. 정말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웃어? 예상치도 못한 문장이었고 예상치도 못한 대화이기 때문에 너무 뜬금없어서 웃기고 일단 너무 감사함과 동시에 너무 부끄러워. 왜냐면은 수염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염이 오랫동안 있었고 수염이 있는 제 자신의 거울을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수염이 없는 제 자신을 본 게 좀 오래됐어요.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고 네.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빨간색 티셔츠에 보라색 바지를 입고 연두색 양말을 신고 크록스 신발을 신은 느낌이랄까요? 그걸 입고 그 설을 나가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부끄럽고 그 정도로 저한테는 큰 사건이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칭찬들로 나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들어요. 실제로 진짜 그렇게 어려 보이는가? 왜냐면 제 자신이 거울을 봤을 때는 어색함만 있지 나 좀 어려 보이네? 이런 거는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사실. 그럼에 너무 감사하고 이걸 잘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잘 받아야 되고 원래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보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고 여기서 덧붙이자면 자네도 굉장히 영해지셨다. 이렇게 또 이러면은 정말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들끼리 놀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낭독회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렇죠. 한데. 이걸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풍산역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2번이나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데? 잔이 영해지죠.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최근 3주 동안 어떤 휴일 없이 일하다가 최근에 주말에 굉장히 많이 잤어요. 네, 그 여파가 좀 있지 않았을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수염을 민 당신보다는 덜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수염이 있는 그대의 모습 굉장히 멋있고 잘 어울리고 정말 부럽고 그런 한국인이 그런 수염 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 정말 이 정도면은 나라면 양서류 된다. 진짜 본인이 원래 양서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연출에 따라서 밀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겠다. 예, 그 정말 좋은 그런 나중에 막 크게 되셔서 막 뭔가 좀 이제 막 고독한 이미지 딱 보이려고 하면 수염 팍 하면 좀 바로 그냥 이러고 딱 이제 또 이미지 변신 쫙 하려고 하면 국민 연하남 막 이렇게 예? 넘어갔나? 좀 민망하네. 내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반응을 하면 저를 어디까지 끌어내시려고 하는지 굉장히 원수고 형량이 굉장히 늘었으면 좋겠고 굉장히 죄인인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자리를 빌어 네. 어차피 낭독회는 끝나도 저희 낭독회 때문에 시작했지만 낭독회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좋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떠드는 걸로 하면 전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4회 때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전해드리고 싶자. 저희가 민들레 동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민들레 동인에서 저와 유정 그리고 라기님이 있거든요. 앞으로 올해 꾸준히 글을 쓰고 공유하고 10월에 낭독회를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 라기에 대해서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우리야 뭐 몇 대까지 소개를 했지만 라기에 대해서 출연해서 소개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그 전에 라기에 대한 생각을 좀 전해보고 그러니까 편지를 적어보고 싶어요. 그냥 영상 편지라고 해야 되나? 라기는 안 보겠죠. 하지만 적어보고 싶은 게 일단 민들레 동인에 흔쾌히 흥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정이랑 어쩌면 평생 동안 같이 나눌 수 있었고 그마저도 충만하게 행복했었을 텐데 라기가 들어오면서 한 가지의 삶의 시선이 더 늘었던 게 굉장히 축복이고 실제로 필요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기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로 이제 라기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멋진다는 말로도 표현 안 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멋있는 분인데 우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우정 좀 오랫동안 유지했으면 좋겠고 이걸 시청해주는 독자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는 독자들이 있으면 우리 민들레 동인 많이 응원해주시고 삶에 좀 여유가 되시면 후원까지도 그래요? 해주셔서 조금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음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럼 후원 계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해는 2024년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자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저도 동감하고 라기님이 함께함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정말 그 확장 가능성 정말 기대가 되고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많이들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희 둘이만 너무 놀지 말라. 라기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꼭 필요한 방점을 라기님이 찍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제안에 흔쾌히 받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이거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정말 뜻깊고 네. 이걸 한번 우리도 되새기면서 더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감사함이 그냥 한 개인이 그걸 받아줬다는 그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그 감사함부터 해서 이제 함께 해주고 용기를 내줬다는 거에 대한 그 감사가 굉장히 큰 거죠. 맞죠.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라기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고백인가요? 오늘 왜 이렇게 고백하죠? 좀 마셨나봐요. 이거 편집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편집은 제가 하니까 걱정 마시고 짠하고 편하게 하시죠. 예. 라기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요. 네. 마지막 이제 한 잔 정도 남았는데 네. 이걸로 이제 짠하면서 와인도 끝났죠? 5회 낭독회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용기 있어.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